자,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는 지금 1학년 2학기 시험만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시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려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자, 기하랑 확률 통계만 배울 건데 이거는 2학기 라인이에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기하와 확률 통계를 배울 건데 1학년 2학기 때는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통계에서는 통계만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중간고사만 잘 보는 게 일단 1차 목표니까 기본 도형이랑 평면 도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 도형이랑 평면 도형은 이렇게 기본 도형, 위치관계, 작도와 합동, 그 다음에 다각형, 원과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수업은 점선면 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이 점선면에서는 유형이 총 9개가 나오는데 가장 고난이도 유형 딱 3개,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단원에서는 딱 4개만 해볼 거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유형별로 고난이도 유형을 3개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선면에 대해서 이 기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점선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점이라는 거는 정의가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하얀 게 점인가?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인지 만약에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하얀색이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점이라는 거는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는 없다고 했는데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색깔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점이라는 거는 위치만 있기 때문에 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넓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파트 주소, 그러니까 위치는 있다 이거예요. 아파트 주소를 만약에 내가 100만 개를 모은다고 쳐도 그럼 아파트 한 채로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주소를 많이 모으면 아파트로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이라는 거는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로는 점이 아니에요. 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점을 우리가 표현하고 계산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이 마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 어떤 모양을 띠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진 않지만 이 점이라는 걸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써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거는 두 점 사이를 최단 거리로 있는 것으로 점들의 집합 순수한 길이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수한 길이만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없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얘도 색깔이 보이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길이와 폭만 있는 거, 두께는 없고 선이 움직인 자취라고 했으니까 면은 이런 느낌이고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이라는 거는 계속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사각형, 오각형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퍼져나가는 형태인 거지. 그러면 체라는 거는 이런 물체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3차원에다가 시간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건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3차원에다가 시공간을 더했다라고 해서 3차원 시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체라는 거는 3차원이고 면이라는 거는 2차원, 선이라는 건 1차원, 점이라는 거는 0차원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아주 얇게 썰어보는 거예요. 약간 오이 자르듯이, 당근 자르듯이 아주 얇게 써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얇게 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얇게 썰었을 때 이게 진짜 두께가 라고 상상을 해서 만든 그 존재, 그거를 우리가 면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아주 얇게 썬 상태. 근데 두께가 없어요. 만약에 오이를 썰었는데 두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면이라는 거는 잘게 대충 잘라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잘게 자르다가 마지막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인 거고 이거 지금 정사각형 아니에요.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면을 아주 얇게 자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넓이가 없는 상태의 그 아주 얇은 상태, 그거를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선은 이제부터 넓이가 없는 상태니까 색깔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겨 있는 선분 상태가 아닙니다. 좌우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아주 또 잘게 자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점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심지어 위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직선이라는 거는 뭐냐? 좌우로 계속 뻗어나가는 선 직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직선 AB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알파벳 A, B 위에 이렇게 좌우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반직선이라는 거는 뭐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A에서부터 B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A,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게 됩니다. 반대로 B에서 A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화살표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화살표 방향은 그냥 왼쪽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고, 알파벳을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무조건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쪽 방향으로 향하는 점 쪽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분인데, 선분은 이렇게 다 양쪽 다 화살표가 없는 상태로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이랑 반직선이랑 선분 중에서 유일하게 선분만 우리가 되게 많이 다루는데, 왜냐하면 세 개 중에서 직선, 반직선, 선분 중에서 유일하게 길이를 볼 수 있는 거는 선분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직선 생각해 보세요. 좌우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반직선도 한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선분만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문제로는 선분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나 반직선, 직선의 개수를 세지 나중에는 선분의 길이 재는 것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도형, 이거 초등학교 때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도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도형이 몇 개 있나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도형의 정의는 점선, 면체 또는 그것들의 집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중에 각도 도형입니다. 각도 도형이에요.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각도 도형이에요. 점도 도형이고, 선도 도형이고, 면도 도형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긴 이 모양은 몇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얘는 벌써 점만 해도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얘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면 도형은 몇 개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거는 한 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형에 대한 단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나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나중에 고등학교 1, 2, 3학년 가면은 기하에 대한 용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거의 1학년 2학기랑 2학년 2학기 때 좀 나오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앞부분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모든 정의를, 단어 뜻을. 게임을 하려고 해도 게임에 나중에 실력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은 게임에서 어떤 버튼을 써야 되는지, 어떤 아이템을 써야 되는지 먼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기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육과정이 1학년 2학기 때에 대부분의 기하의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해놓는데, 문제는 이 문제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용어를 문제로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야, 너네 1학년 2학기 때 배웠지? 하고 그냥 확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성적 안 나와서 상담을 해보면은 보통은 이 기하 때 배웠던, 이거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용어들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학년 2학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요때부터 이 용어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완전히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는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다른 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길이가 가장 짧은 선만 거리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그냥 한 겁니다. 나중에 무슨 수학에서 배우는 뭐 택시 거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빌딩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이 도로로 봤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떤 길인가, 이런 걸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 과정에서도 특수한 과에서 그렇게 이제 하시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뭐만 배울 거냐? 거리는 무조건 뭐다? 그냥 무조건 제일 짧은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B의 중점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학생,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AB의 중점이라는 거는 선분 AB의 딱 가운데. 그러니까 선분 AM이랑 선분 BM은 전체 길이 선분 AB의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별 얘기 아니죠? 그래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으로 선분 AB를 2등분하는 점을 M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M이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 배우고 넘어가시면은 교선이라는 게 있는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가 교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모서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모서리가 어떤 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서 생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선, 교자가 이제 만난다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교제한다, 남녀끼리 이제 만난다, 교제한다고 할 때 그 교자, 만난다라는 거, 교선, 만나서 생기는 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멈춰놓고 써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거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은 점이라고 쓰신 다음에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는 없는 것. 점, 위치만 있고 넓이, 길이, 크기는 없는 것 하고, 눈 감고 한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그 다음에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근데 써지나, 한 번에 다 써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위치만 있고, 그 다음 뭐였더라? 그럼 이제 뒤에는 못 쓰신 거죠. 뒤에 부분은 그럼 빨간 펜으로 한번 써주셔가지고 이 정의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써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생들 오면 이거 한 번씩 써보고 시작하게 하거든요.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막 별로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내신에서 이제 정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방학 때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근데 이제 뭐 기하가 약하다 그러면은 요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나중에 이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점 Mn은 각각 선분 AB, 선분 BC의 중점이고, 선분 AB 대 선분 BC는 7대 3이다 라고 했고, 선분 MN의 길이는 20cm라고 했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시험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그냥 답만 뽑아내는 거죠. 두 점 M에는 각각 선분 A, B,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둘도 같다고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7대 3이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쓰고 그냥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비율을 이제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이제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3.5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3도 반으로 나눕니다. 왜냐면 M이 중점이었으니까, N이 중점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도 1.5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길이로 바꿀 건데, 이 MN, 선분 MN이 20cm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0cm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5잖아요. 더하면, B를 더하면 5잖아요. 그럼 얘를 더하면 5의 B가 20cm의 길이를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 그냥 4를 하면 되지 않냐. 4가 20cm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를 곱해서 실제 길이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4를 곱하는 거예요. 3.5 곱하기 4 하면 14cm죠. 3.5 곱하기 4, 14cm 맞죠? 그럼 1.5 곱하기 4 하면은 6cm.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빠르죠? 하지만 제일 좋은 풀이는 이게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풀이가 더 좋은 풀입니다. 근데 시험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라는 거는 12cm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시는 거가 맞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풀이는 아주 귀찮고 하기 싫으실 텐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하는 풀이가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나중에 실제로 시험에서는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로 가서 고생 안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두 점 M에는 각각 선분 AB, 선분 BC의 중점이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선분 AB는 2 곱하기 선분 MN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이 기호를 보시고 읽을 줄 아셔야 나중에 중2, 중3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고생합니다. 선분 MN의 2배가 선분 AB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분 BN의 2배가 선분 BC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분 AB 대 선분 BC는 7대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항은 내항 길이, 외항은 외항 길이. 내항이라는 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 양쪽에 있는 걸 내항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 내자. 그다음 외항은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등호가 주인공인데 그쪽으로 봤을 때 바깥쪽,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항들, 안쪽에 있는 항은 선분 BC랑 선분 7이죠. 바깥쪽에 있는 항은 선분 AB랑 그
그 다음에 3이잖아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표현한 거예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같다. 7 곱하기 선분 BC는 3 곱하기 선분 AB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양쪽에다가 3으로 나누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등호는 계속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계속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7 곱하기 선분 BC는 선분 AB와 같다라고 이제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선분 AC를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선분 AC라는 거는 선분 AB에다가 선분 BC 더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선분 AB라는 거는 지금 왼쪽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분의 7 곱하기 선분 BC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분 AB를 3분의 7 곱하기 선분 BC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이 둘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던 선분 BC라는 거는 1 곱하기 선분 BC잖아요. 그러면 선분 BC로 묶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7 더하기 1, 그러니까 3분의 7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10 곱하기 선분 BC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보실게요. 선분 AC의 길이라는 거는 선분 AB랑 선분 BC를 더한 거랑 같은데, 선분 AB의 길이를 아까 정리해 놓은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3분의 7 BC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선분 BC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0을 곱하면, 선분 BC에다가 3분의 10을 곱하면 선분 AC의 길이와 같아진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길이 20cm를 붙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선분 AC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분 AC라는 거 선분 AB랑 선분 BC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제 선분 AB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선분 AB는 선분 MB의 2배인 거죠. 왜냐면 M이라는 게 중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선분 MB 더하기 그 다음에 선분 BN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N이 선분 BC의 중점이었으니까 2 곱하기 선분 BN을 하시면 선분 BC가 나오니까 이거 맞죠? 그런 다음에 2로 묶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요. 그럼 이제 이걸 왜 만들려고 했었냐? 선분 MN이 20cm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선분 M부터 B까지, B부터 N까지죠. 그러면 선분 M부터 N까지 맞잖아요. 그럼 2 곱하기 선분 MN, 이 선분 AC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0cm가 선분 AC, 그러니까 40cm다 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당연히 자 보세요. 처음에 이게 반반 더한 게 20cm였으니까 거기에 2배는 선분 AC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선분 AC는 당연히 40cm지 않냐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암산하신 분들한테 그거 왜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2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1학년 2학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20cm 이거 이렇게 중점 연결한 거니까 당연히 40cm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아 내가 수학 겁나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암산하시고 이거를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 차라리 암산을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쓰시는 걸 할 줄 아는 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실 줄 아는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하실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풀었던 풀이랑 이 뒷부분에서 나왔던 이 풀이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뒷부분이 되게 귀찮고 하기 싫은데 이 뒷부분이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분 AC의 길이를 40cm라고 이제 구했다 이겁니다. 그럼 선분 AC의 길이가 40cm라는 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은 선분 AC 대신에 이 주황색, 그쵸? 40cm라고 바꿔보면은 40cm는 3분의 10 곱하기 선분 BC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이번에는 10분의 3을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0cm 곱하기 10분의 3은 선분 BC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분 BC는 곱하시면은 약분되고 4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2cm다. 선분 BC는 12cm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앞에 배웠던 이 풀이에 비하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쓰기 귀찮죠.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풀이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앞부분에 있는 풀이도 동시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둘 다 손으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최소 A개, 최소 B개라고 했을 때 처음 4개죠. 그냥 한 직선에 딱 연결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 A개, 그러니까 한 개죠, 한 개. 최소는 한 개. 그런 다음에 이제 4개의 점을 한번 볼게요.
4개의 점을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서는 한 점, 주인공을 하나를 잡는 거예요. 이게 녹색 점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점이 총 3개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처음에는 4개였는데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됐으니까 나머지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3개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개, 그 다음에 그걸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3개, 하나 줄어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해 보시면은 1개, 2개, 3개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총 3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점을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군데 더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점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 비어있는 점이랑 연결을 하시면 이제 1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셋을 더한 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최대 개수, 그러니까 6개가 되게 됩니다. 이게 b가 되는 거고 b-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 빼기 1 해가지고 이렇게 5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다 써보셔도 되는데 지금 1학년 2학기니까 그렇게 써보시는 거 그냥 다 그려가지고 하나씩 다 해보시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해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점의 개수가 4개면은 4개는 안 되니까 3개에서부터 3개, 2개, 1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바로 계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확률 통계 어쩔 수 없이 필수로 바뀌었는데 확률 통계 하실 때 좀 편해요. 나중에 그렇지 않아도 순열고 조합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아예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다 그려보시는 거 1학년 2학기 때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B인 반원 위에 점이 7개 있다. 이들 중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X개, 2점을 지나는 반직선의 개수를 Y개, 2점을 지나는 선분의 개수를 Z개라고 할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단원에는. 근데 우리가 이 난이도 높은 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서 이 고난이도는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난이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것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학년 2학기 때는 손으로 해보시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씩 다 연결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선분의 개수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선분의 개수라는 거는 일단 점의 개수를 먼저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점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선 그리듯이. 그런 다음에 2로 나눕니다. 2로 왜 나누냐면 선분이라는 거는 선분 A, B나 선분 B, A나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같은 선분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럼 점이 7개가 있잖아요. 그럼 7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수가 7개니까 7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7에서 이제 하나를 빼고 나머지 점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점의 가지수. 그러니까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7개 중에서 점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7이라고 쓴 거고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점의 개수는 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7 빼기 1, 그러니까 점의 개수에서 1을 뺀 겁니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 우리가 선분의 개수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A에서부터 B로 간 거랑 B에서부터 A로 간 것까지 다 개수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로 나누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분의 개수라는 거는 2분의 점의 개수 곱하기 점 마이너스 1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점이 7개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라고 쓰시면 이제 답은 21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Z가 되는 거고 선분의 개수는 2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는 직선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직선이라는 것도 A에서부터 B로 가는 거, B에서부터 A로 가는 거 다 같은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에서 겹치는 직선의 개수만 딱 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선분도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B로 가는 거, B에서부터 A로 가는 거 다 같은 선분이었으니까 그럼 선분의 개수가 21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겹치는 직선의 개수를 좀 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 AB, 직선 BC, 직선 AC가 다 같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선 AB 여기 이렇게 지나가죠. 직선 AB, 직선 BC, 직선 AC 다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총 몇 개냐? 3개처럼 취급했는데 이걸 1개로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선분의 개수에서 겹치는 직선의 개수를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AB랑 직선
BA는 이미 하나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선분의 개수에서 이미 순서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A, B, B, C를 그냥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2로 한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A, B, BA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AB, BC, AC, 직선 AB, 직선 BC, 직선 AC가 다 직선 한 개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2를 빼야 되고, 마찬가지로 직선 BG, 그 다음에 직선 GD, 직선 BD도 한 개로 표현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직선 3개가 있죠. 직선 BC, 직선 FE, 직선 B. 이것도 직선이 3개처럼 보이게 될 수 있지만, 직선 쓸 때는 3개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같은 직선이죠. 왜냐면 계속 뻗어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직선 하나로 취급당하면서 아까 선분 개수에서 2를 3번 뺀, 그러니까 6을 뺀 15, 그러니까 X는 15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는 방법이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손으로 해보시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선분 개수랑 직선의 개수, 선분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직선의 개수를 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직선의 개수를 구할 건데, 반직선의 개수라는 거는 모든 점의 개수에서 또 모든 점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거, 그러니까 7개 중에서 하나 빼고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랑 연결한 거 그냥 곱하기 6을 하면은 일단은 42가 나오는데, 왜냐면 반직선이라는 거는 A, B랑 B, A랑 다르니까 얘는 순서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7 곱하기 6 한 다음에 42가 나왔는데, 여기서 같은 반직선인 거는 이제 빼주셔야 돼요. 같은 반직선인 거. 그럼 찾아볼게요. 같은 반직선인 거, 반직선 AB랑 반직선 AC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녹색 요 반직선, 녹색 요 화살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반직선 AB랑 그럼 오른쪽으로 뻗죠. 반직선 AC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반직선 CB를 보세요. CB 맞죠 이거? 반직선 CA 이것도 이거죠. 똑같죠 그림이. 그럼 이것도 하나 취급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쪽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반직선 BG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근데 반직선 BD랑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죠. 반직선 DG, 그 다음에 반직선 DB,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려갑니다. 반직선 BF, 반직선 BE,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반직선 EF, 반직선 EB. 이렇게 해서 이 12개의 반직선이 6개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6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2-6 해서 답은 36. 그래서 y는 36이 되는 거고, 전체 답은 얘네 셋을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답은 얼마냐? 72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를 심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어렵게 숫자를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고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써보시고 대충 막 60개 나오시든 50개 나오시든 아니면 뭐 55개 나오시든 충분히 손으로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유형을 3개만 나가는데 요 1단원에서만 유형을 4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으로, 1단원 마지막 유형이에요. 4번째 유형. 선분 AB의 3등분점이랑 7등분점 중 B점에 가장 가까운 점을 각각 PQ라 한다. 근데 선분 PQ의 길이가 4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분 AB를 일단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선분 AB를 일단 그려 놓으시고 이걸 3등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AB를 그냥 거기서 7등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밑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얘를 7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점에 가장 가까운 점을 P,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Q 이렇게 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선분 PQ의 길이가 4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이 파란색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이 녹색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빼면 선분 PQ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란색 길이라는 거는 선분 AB 전체의 길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나올 거고, 그 녹색 길이라는 거는 AB 전체의 길이에다가 그냥 7분의 1을 곱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분 PQ의 길이는 이 둘을 그냥 빼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선분 A, B로 이렇게 묶으면은 그냥 3분의 1이랑 7분의 1 그냥 빼는 그냥 그런 연산. 그냥 분수의 뺄셈. 통분하신 다음에 그냥 빼면 되잖아요.
통분하면은 분모가 21이 될 거고, 그러면은 왼쪽은 분자가 7이 되고 오른쪽은 분자가 3이 되니까 이렇게 21분의 7-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선분 AB를 곱한다 라고 한 다음에 우변은 4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1분의 4가 나올 건데, 양변에 선분, 그러니까 좌변에다가 선분 AB만 남길 거니까 양변에 곱하기 4분의 21을 해서 선분 AB는 4 곱하기 4분의 21이다 해서 곱하시면은 선분 AB는 2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21이다 라고 이제 생각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도형에서 점선면이라는 유형 9개 중에서 이제 고난이도 유형을 4개를 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각이라는 부분에서 고난이도 유형 딱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첫 번째 수업이 이제 기하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기하, 3학년 기하, 고등학교 기하까지 문제가 없으려면 이 정의를 정말 탄탄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점선면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점수에 문제가 없으면 별일 없겠구나 하고 그냥 학년 넘어가 버리시면 나중에 정리할 시간을 따로 갖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통, 근데 그 상황이 오면은 보통 학생들이 좀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점선면이라는 이 파트, 기본 도형이라는 이 전체 파트, 이게 1학년 2학기 과정이고, 문제를 그냥 바로 문제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시기 너무 쉬운데, 꼭 정의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갖기를 바랄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정의는. 자, 첫 번째 수업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수업 각에서 다시 뵐게요.